아토피 알러지와 연관된 백내장 환자분들을 치료를 하다 보면 30%에서 50% 정도로 상당히 높은 비율로 망막 열공과 망막 박리가 이어지는 분들이 있으세요. 망막 박리 같은 경우는 실명도 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센트럴 서울안과 각막 클리닉의 김균형 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게 맞기는 하지만 직업이나 기저질환, 눈의 수술한 경력 등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백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백내장의 다양한 원인과 치료 방법, 인공수정체의 선택 기준, 그에 따른 어떤 수술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무려 2001년생 24세 젊은 환자분의 사례입니다. 아토피가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백내장이 좀 빨리 생긴 사례이고요. 아토피 알러지와 연관된 백내장 환자분들을 치료를 하다 보면 백내장으로 먼저 고생을 하고 30%에서 50% 정도로 상당히 높은 비율로 망막 열공과 망막 박리가 이어지는 분들이 있으세요. 백내장도 그렇고 망막 열공, 망막 박리도 그렇고 눈을 자꾸 이렇게 심하게 비비는 습관이 주요 원인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같이 영향을 주는 거죠. 망막 박리 같은 경우는 실명도 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망막에 불편한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망막을 주변부까지 꼼꼼하게 검사를 자주 해서 망막 박리가 생길 수 있는 위험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수술 전부터 망막까지 같이 진료를 해드렸던 분이고,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수술 전의 사진입니다. 전낭 쪽에 특히 백내장이 심한 이런 경우였고, 방패 모양처럼 심하게 하얗게 이제 혼탁이 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수술 직후에 찍은 사진이 오른쪽과 같습니다. 수정체가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투명하게 반짝반짝하는, 이게 이제 백내장 수술 후에 이제 사진이고, 젊으신 분이다 보니 수술하고 나서 시력이 먼 거리부터 핸드폰까지 다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다초점 렌즈로 난시도 있어서 같이 교정을 해드렸던 분이고, 수술 이후에는 이제 시력이 먼 거리 1.0부터 중간거리, 근거리까지 다 우수하게 나오셔서 굉장히 편한 시력을 다 회복하시고 매우 만족을 하셨습니다. 이 백내장 수술이 잘하면 10분, 15분에 깔끔하게 끝나는 간단한 수술로 보이지만, 전낭에 수정체 앞쪽에 이렇게 하얗게 끼는 백내장의 경우는 백내장 수술 시작할 때 수정체 앞쪽을 동그랗게 열어주는 원형 전낭 절개를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 하얗게 두껍게 돼 있는 전낭의 혼탁이 전낭 절개를 할 때 이렇게 확장되거나 수정체 낭이 좀 손상되는 리스크를 많이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레이저를 통해서 전낭 절개를 하게 되면 훨씬 깔끔하고 안정적으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를 먼저 사용을 해서 수정체의 전낭 절개, 제일 중요한 거를 또 하고, 저희 기구들이 눈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작은 미세 절개창을 2개를 만들게 되는데, 그 부분, 그 다음에 수정체를 조각을 내서 좀 분쇄하는 그런 과정까지 레이저가 미리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면 그걸 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본론에 해당되는 수술을 이제 시작을 하는 장면이고요. 수정체랑 수정체 낭을 분리하는 겁니다. 이 분리는 이제 물을 통해서 물을 쏴서 하게 돼 있고, 이 과정에서도 어떤 수정체 낭이 손상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이 장면은 백내장을 초음파 유화기로 이제 빨아들이면서 제거를 합니다. 젊은 환자분들은 주로 수정체의 표면, 앞과 뒤가 뿌얘져서 시력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고, 수정체 자체는 이렇게 단단하게 경화가 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소프트합니다. 초음파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제거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고, 핵을 제거하고 나도 남아있는 피질들이 있어요. 지저분하게 이제 세포들, 껍데기들인데 소프트한 팁으로 제거를 하는 이런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1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장기간 시간이 지나도 눈이 아주 깨끗하게 유지가 잘 되려면 피질들을 깨끗이 제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세포들이 남아있게 되면 나중에 이것들이 증식을 해서 수정체 낭을 다시 뿌옇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시력을 떨어뜨리는 후발 백내장, 후낭 혼탁이라고 하는 현상인데, 환자분들이 결과가 장기적으로 아주 좋으려면 후낭뿐만 아니라 전낭도 되게 중요합니다. 방금 보신 거는 전낭에 남아있는 그
피질과 수정체 상피 세포들을 다 이렇게 벗겨내서 제거하는 그런 장면을 보신 겁니다. 그 인공수정체를 최종적으로 이제 위치를 시키고 이제 마무리를 할 때 제가 수술 현미경상에서 이걸 보면서 최종적으로 렌즈에 있는 난시축과 이 환자분한테 넣어야 되는 최종적인 난시축을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얼라인먼트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마무리하는 영상입니다. 그 다음 증례는 1930년생 95세 정도 되죠. 백내장이 상당히 심한 그런 아주 초고령의 할아버지셨는데 95세인데 뭐하러 백내장 수술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잘 보고 살아야지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분은 백내장도 좀 심한 데다가 산동도 잘 안 되시는 상황이었고 이것도 초고령이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위험성 합병증 같은 것들을 좀 설명을 상세히 드렸고 틀니가 입에 있으시고 계속 오물오물 하시고 계셔가지고 틀니를 빼고 수술을 하셨던 분입니다. 수술을 시작하는 영상인데 산동제를 충분히 넣었음에도 눈동자가 좀 커지다 말았죠. 이분의 경우는 산동이 안 되면 수술이 훨씬 어렵고 수술할 때 홍채가 자꾸 이렇게 방해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홍채에도 모양이 많이 변형되고 핵경화가 심해서 백내장이 제거되는 속도도 더 느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몇 분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연세가 95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시가 좀 있으시고 그래서 단초점 난시 교정 기능이 있는 렌즈 그런 렌즈로 수술을 해드렸던 그런 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가까이 보시는 건 돋보기를 쓰시도록 하죠. 마지막 증례를 보시겠습니다. 50대 여성으로 거의 10년 전에 녹내장이 의심돼서 저희 병원에 처음으로 오셨던 분입니다. 녹내장은 다행히 없으셔서 녹내장 의증으로 정기적인 검사만 관찰만 하고 계신 상황이고 22년도에 왼쪽 눈만 백내장 수술을 먼저 하셨고 다초점으로 원하셔서 그 당시에 클라레온 페노틱스 렌즈로 수술을 해드렸습니다. 경과도 괜찮고 시력도 많이 좋아지고 다음날부터 핸드폰도 잘 보인다고 하고 이렇게 좋아졌는데 24년도에 오른쪽이 더 불편해져서 수술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양쪽이 백내장이 비슷했지만 이 수술 시기는 거의 2년 정도 차이가 났어요. 반대쪽 수술하면서는 첫 번째 수술한 쪽에 왼쪽 눈에 조금 불편했던 부분을 좀 보완하고 싶다고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불편했던 점이 뭔가요? 이렇게 계속 상담을 했더니 빛번짐이 좀 느껴지고 약간 복시 같은 느낌이 난다. 다초점 하신 분들 중에 일부에서 이런 느낌을 호소하시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요새 또 많이 사용되는 연속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해서 멀리부터 한 중간 정도까지 보이도록 그러면서 이제 뭐 빛번짐이나 이런 건 더 적게 생기도록 이렇게 수술을 해드렸습니다. 요 사진이 수술 전과 수술 후의 사진입니다. 다음 날부터 아주 잘 보인다고 얘기를 하시고 반대쪽은 살짝 겹쳐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느낌은 환자분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22년도에 수술하신 왼쪽 눈 다초점을 하셨죠. 이때는 저희가 레이저를 사용해서 이렇게 수정체 전난과 핵을 분쇄를 했었었고 수정체 난과 수정체를 이렇게 분리하고 이런 식으로 한 조각 한 조각 이렇게 제거를 해서 보면 이제 핵이 다 제거됐고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제 눈에는 보이는 그 수정체 상피 세포들을 마저 다 없애기 위해서 백내장이 끝난 것 같아도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 뭐 시력 잘 나온다고 그래서 다 같은 게 아니고 얼마나 더 완벽하게 깔끔하게 해주느냐에 따라 장기적인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24년도에 반대쪽 수술하면서는 이때는 제가 이제 손으로 다 해드리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이 작업이 가장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작업이에요. 백내장 수술에 어떻게 보면 꽂히고 이 장면이 이게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수술을 얼마나 잘하는지 안정적으로 하는지가 판가름이 됩니다. 종이를 우리가 이렇게 뜯는다고 그랬을 때 반드시 안 뜯기잖아요. 삐뚤빼뚤해지는데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이분한테 퓨어시란 렌즈를 사용해 드리기로 한 눈이기 때문에 그 렌즈에 가장 맞는 크기로 정확하고 고르게 예쁘게 지금 원형 전낭 절개를 잘 한 모습입니다. 저처럼 이제 수술에 대한 경험이 아주 많은 숙련도가 높은 안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레이저를 쓰나 제 손으로 하나 수술 결과는 거의 동일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때그때 환자분들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레이저를 또 필요할 때 잘 활용하면서 어쨌든 최대한 결과가 좋고 안전하게 수술이 돼야 되니까요. 그렇게 이제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렌즈는 이제 퓨어시라고 최근에 굉장히 인기 많고 많이 쓰이는 좋은 렌즈죠. 이거는 이제 멀리서부터 중간까지 정도 보이는 연속 초점 렌즈고, 거리라는 게 멀리, 중간거리, 근거리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현재 2개 정도를 커버해 줄 수 있는 렌즈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나머지 한 거리는 이제 필요할 때 안경을 쓰시도록 이렇게 가는 거죠. 물론 이분 같은 경우는 반대쪽에 다초점 렌즈로 수술을 했고, 그거와 이제 대칭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분은 이 퓨어시 렌즈를 멀리 타겟으로 수술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멀리부터 가까이까지 중간까지 보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렌즈를 잘 넣고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포들은 나중에 다 몇 시간이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세로 수술한 쪽이 더 잘 보이고, 물론 세로에서 잘 보이는 느낌이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워낙 안 보였던 상황에서 좋아졌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훨씬 밝게 느껴집니다. 결과적으로 두 눈으로 멀리도 다 잘 보시고, 또 중간거리, 근거리도 각각의 두 렌즈의 기능을 잘 조합해서 잘 쓰시고 책 보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시는 이런 환자분이세요. 지금까지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신 환자분들의 사례를 수술 영상까지 포함해서 다 보여드렸는데, 이 백내장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편한 대로 그냥 다 똑같이 수술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환자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눈에 따라서, 또 요구되는 시력이나 어떤 생활 패턴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섬세하게 상담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치의를 만나셔서 수술의 방향을 좀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